예, 안녕하세요. 예, 법무법인 천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우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유류분에 관련된 증여세와 상속세의 문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오늘 유류분 소송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류분을 반환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유류분은 어디서 반환을 받게 되냐면 두 가지겠죠. 증여재산에서 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증재산에서도 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증여가 된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겠죠. 유증 같은 경우는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고 유언에 의한 재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유자라고 부릅니다. 유증을 받는 자라 그래서 수유자가 이때는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가능하다면 증여보다는 증여보다는 유증을 선호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5천만 원,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되지만 요거는 배우자가 있으면 보통 10억, 배우자가 없다면 5억까지는 세금이 공제됐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유류분을 청구를 하게 되면 이 증여에서 일부가 빠져나옵니다. 이분한테로. 근데 이렇게 되죠.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제 이만큼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10억을 받았다. 10억을 받아서 그때 얼마를 납부했냐면 3억을 납부했다고 봅니다. 3억을 증여세로 납부를 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를 했어요. 근데 유류분 반환 초중고 소송을 당해서 이만큼 뺏깁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2억, 2억을 반환을 해줬다고 봅니다. 소송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 10억을 증여를 받아가지고 3억을 증여세를 낸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자기는 10억을 받은 게 아니고 8억을 받은 게 돼버리거든요. 이렇게요. 8억을 받은 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세무서에다가 환급 신청을 합니다. 예전에 내가 10억을 받은 걸로 해가지고 3억을 냈는데 지금 2억을 뺏겼으니 내가 받은 건 8억이다.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뺏긴 2억에 대한 세금은 환급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면 여기서 이제 세금을 환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무서는 요 2억에 해당하는 거, 요 2억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증여세 납부 고지를 하겠죠. 증여세 고지를 합니다. 누구한테? 유류분 권자한테. 유류분을 2억을 받은 상속인한테 이렇게 이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납부해 달라고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유류분 소송을 해서 유류분을 뺏겼다. 그러면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물론 판결문을 갖고 가야 되겠죠. 판결문, 확정증명, 손거들증명 이렇게 해가지고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유증은 어떻게 되냐? 유증은 상속이라고 말씀드렸죠.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이거는 증여세가 아닙니다.
이 상속세는 연대납부입니다. 예. 연대납부가 뭐냐면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라도 각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상속인이 3명 있다. 1, 2, 3이 있고 3억이 상속세다. 이런 경우에 세무서는 상속세를 각 1억씩 이렇게 청구하는 게 아니고 3억을 청구합니다. 각자 이렇게 3억. 3억씩을 청구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렇게 전부 납부했다. 전부 납부했습니다. 3억을. 그러면 이 둘을 면합니다. 면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각각 1억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평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는 뭐 각자 1억씩 받는 번거로움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한 명 잡아서 다 받으면 된다는 거죠. 나머지 세부적인 분담은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 세금 징수를 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대납부라고 봅니다. 연대납부입니다. 근데 유증을 10억을 받아가지고 마찬가지로 3억의 상속세를 냈습니다. 근데 2억을 뺏겼어요. 2억을 유류분으로 뺏겼습니다. 그럼 이제 8억만 남겠죠. 세무서에서 이거 내가 3억을 다 냈으니 유증을 받아서 3억을 다 냈는데 2억을 뺏겼으니 환급해달라. 이렇게 하면 환급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연대납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대납부. 네가 8억을 받았든 10억을 받았든 다른 사람이 2억을 가지고 왔든 어차피 연대납부기 때문에 네가 3억을 다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네가 대신 냈으니 2억에 대한 거는 얘한테 가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 유류분권자한테 가서 네가 얘한테 가서 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럼 얼마를 받아야 되냐는 거지. 이게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때는 환급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경정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율, 이 분담 비율이죠. 분담 비율. 이때는 100%였습니다. 100%. 이 유증을 받은 사람이 100% 이 3억에 대한 상속세가 나옵니다. 그러나 분담 비율을 다시 경정해 달라 그러면 80%, 20% 이렇게 바꿔줍니다. 바꿔주면서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나온 것만큼 요 20% 분담 비율에 따른 상속세 유류분권자가 원래 유류분권자가 가져간 요 2억에 대한 2억에 대한 그 상속세를 정해줍니다. 얼마라고 금액으로. 그러면 요거를 구상 청구하면 됩니다. 구상금 청구해서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거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간혹 저희가 이제 경정 청구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세무서 하시는 분들은 찾아갔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의뢰인분들 얼마 전에도 이렇게 해서 경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인 분과 유증을 받았는데 상속인 분과 상속인이 아닌 분이 있어가지고 그 상속인 분이 유증을 받아온 거 해가지고 경정을 해서 세금이 이제 깎인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속세나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으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유류분야 상속 재산 분할과 마찬가지입니다. 상속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참고로 상계 분할이죠. 상계 분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피상속인이 계시고 여기 이제 어머니 계시고 자녀가 2가 있으면 세무서에서는 일단은 법정 기준대로 나눕니다.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를 가져간 걸로 이제 일단은 계산을 해가지고 상속세 분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안 되죠. 상속세를 분할했는데 어떻게든 이게 하다 보면 어머니가 7분의 5, 5분의 3,
5분의 3이 될 수가 있고 여기가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5분의 2. 초과 특별 수익 따라서 빠져나가고 그럼 이제 틀리게 되죠. 네. 이런 경우에도 역시 경정 청구라 분담 비용, 분담 비율에 대한 경정 청구를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 구상 서로 간에 구상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뭐 세무사분을 찾아갔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 못 하시겠다 그러면 그 해당 이 세무서 그 담당자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시면 압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가지고 했고 실제로 제가 그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댓글 달아주셨던 뭐 해주면 좋겠다 하셨던 그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처리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유튜브를 하면서 밑에 댓글 달지 마시고 전화를 하셔라. 그래서 전화번호를 넣어놓습니다. 근데 전화를 해서 너무 자세한 거를 물어보세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누가 특별수익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뭐 얼마를 증여를 받았는데 상속을 받으려고 한다. 이것이 정당하냐?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민법 1008조 구책 상속분에 따라서 그거는 상속분이 없으니까 줄 필요 없습니다. 도장 안 찍으면 소송하세요. 아니면 조금 주고 합의하라든가. 내가 다 알아봤더니 뭐 그러더라. 이렇게 뭐 간단한 것들 이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시효는 1년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 안 날로부터 또는 증여 그리고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하면 됩니다. 꼭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진 않습니다.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법 규정이고 판례입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녀가 2가 있어요. 증여했습니다. 500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이거 특별식인이 아니냐는 거예요. 모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사전 증여는 맞아요. 그러나 사전 증여는 다 특별식인 게 아니고 상속분의 3분만 특별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500만 원을 특별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속분의 선고부로. 어떤 재판부는 안 봅니다 이거를. 그리고 어떤 재판부는 200만 원도 공평. 특별식의 법리는 공평과 형평입니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하셔서 이게 특별식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만 또 따지는 게 아니고 이 금액만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재산이 뭐 1억밖에 안 됐어요. 500만 원 큽니다. 근데 10억이야. 얘기가 틀려집니다. 더구나 또한 500만 원을 줬는데 여기는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대장동이 되는데 결혼했고 혼자 어렵게 살았어요. 구하러. 판사님이 배려해 줍니다. 특별히로 잡아줄 확률은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 구체적인 질문은 이 전체적인 사정을 다 파악을 해야만이 어느 정도 답변을 해드리고 그 답변조차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 늘지 안 늘지는 결국 판사님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를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하고 뭐 제가 등기부등본 본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도 모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일하는 사람이 전화기 붙들고 1시간씩 설명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질문은 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전화해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알려고 그래요. 하지 마세요. 저희도 바쁜 사람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바쁜 사람이고 신발 하나 사려고도 몇 군데 가게 되는데 이런 큰 문제를 앉아서 전화 몇 통화 해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본다고 답 안 나옵니다. 절대로 답 안 나옵니다. 제가 10년 이상, 10년 반 넘게 지금 밀고 소송하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상속사건하고 전화로 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물어보시고 정말 구체적으로 자기가 알고 싶다 그러시면 그 자료를 안내받아가지고 방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 뭐 죄송한 얘기인데 쓸데없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